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바입니다. 지금 태영건설 워크아웃 이후에 금융권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제2금융권, 저축은행이 연체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비율이 특히 건설업 7% 이상, 부동산업은 5% 이상이 집계가 되고 있죠. 이걸 1년 전과 비교해봐도 거의 두세 배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연체율에서 상당 부분 쏠려있는 쏠림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중요한 건 이렇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고 있다는 것. 위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익스포저, 위험 노출액이 굉장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IMF에서도 한국에 묵직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지금 구조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향후 5년간 저성장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장을 내놨는데, 1997년 외환위기 사태 당시 구제금융을 빌미로 우리나라를 속속들이 들여다본 이들의 판단이 그리 낯설지가 않다는 거죠. IMF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은 작년 1.4%, 그리고 올해는 2.2%에 머물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이건 앞으로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그리 높지 않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고, IMF가 부동산 버블, 그리고 가계부채, 기업부채, 부동산 PF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1997년 외환위기 다시 소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특히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금융업권별 연체율을 보면 건설, 부동산 부분에서 상당히 그 비율 자체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이 금융권이 건설 부동산에 관련된 그 자금 상당 부분 많이 걸려 있다는 것이 여러모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건데, 부동산 PF 문제가 본격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위험이 도처에 깔려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설 부동산업 기업 대출 현황을 보면 연도가 증가할수록 계속해서 증가되는 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2019년에는 379조 원 수준이 2023년도에 이르러서는 608조 규모로 거의 2배 이상이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정도로 가계대출을 떠나서 기업대출, 특히 건설업으로 들어간 자금이 막대하기 때문에 이게 불안 요소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건설 경기 자체가 완전히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에선 도저히 단기간에 이런 부진을 떨쳐내고 일어설 만한 실적을 못 내는 게 현실이죠. 분양시장이 많이 처져 있고, 미분양 사태가 특히 수도권에선 브랜드 아파트도 체면 유지를 못할 정도로 흔들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쳐낼 수 있는 해법이 거의 없는 상태죠.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면 13년 전으로 필름을 거꾸로 돌리게 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2011년 금융위원회가 7곳의 저축은행에 대해서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엄청난 여파가 퍼지기 시작을 했는데, 당시 굉장히 우려스러운 자금난이 발생하면서 6개월 동안 저축은행이 발이 묶이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급기야 영업 정지 조치로 인해서 해당 은행들이 5천만 원 이상 예금자와 후순위 채권 투자자들이 예금 손실을 보는 일까지도 벌어졌고요. 이렇게 손실을 본 분들이 이걸 회복하는데 걸린 시간이 무려 8개월에서 12개월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 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건이 터지게 됐죠. 불과 10여 년 전 일인데도 거의 이런 사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을 만큼 그냥 뇌리 속에서 사라져 버렸는데, 이제 2024년에 들어서면서 이런 악몽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2금융권 중에 저축은행이 상당 부분 리스크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런 위기를
얼마나 잘 넘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듯 하고요.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다 보니까 금융위원회에서는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서 옥석 가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불안 심리를 빠르게 해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일 먼저 자금으로 때려 막을 수 있는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데 그 비율을 75% 선까지 높여야 할 것으로 말하고 있죠. 어떻게 해서든 PF 대출 수준까지는 늘려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대손 충당금의 적립 기준을 새롭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움직임들은 대체로 제2금융권 중에 분명히 자금 경색에 빠져서 허우적될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집값이 상당 부분 빠지는 형국이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가장 불안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단 집값 하락률이 30% 이상이 빠지게 되면 당장에 뭐 큰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 PF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불러올 수 있는 요인은 분명할 수가 있겠죠. 어찌됐든 간에 중앙은행은 부동산 경착륙을 예상하면서 움직이는 건데 집값 자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에서 멀어지게 되면 이건 뭐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떠밀려 갈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집에 대한 담보 가치가 물려 있는 곳들은 완전히 뭐 아작이 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걸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집값 추세가 가장 조마조마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분위기를 그대로 담고 있는 실거래 현장, 오늘 서울 아파트는 다시 기록 경신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일단 강남 아파트들이 크게 움직이고 있죠. 일원동 우성 7차 고점 23억 대비 14억 5천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거의 뭐 최고가 대비 9억 정도가 하락 추세 보이고 있네요. 38% 하락세. 그리고 용산구 이촌동 동부 센트럴빌도 고점 25억 대비 17억 선상에서 거래가 됐고요. 여기도 거의 7억 이상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28% 정도 하락. 그리고 개포동 DH 퍼스트야 아이파크 역시도 고점 38억 대비 31억에 거래가 돼서 최고가 대비 6억 이상의 하락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타워 팰리스, 강남 부촌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곳 다시 기록 경신을 하고 있는 중에 있죠. 최고가 55억, 거래가는 49억. 여기는 집값이 떨어져도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죠. 그 정도로 낙폭이 커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5억 이상 하락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영등포 쪽도 시범 4억 이상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서초구 방배동 쪽 롯데캐슬 아르떼 역시도 고점 24억 대비 20억의 거래. 여기도 낙폭이 큰 4억대 거래가 되고 있네요. 경기도 중에는 북부에 위치한 옥정 신도시, 여기 한때는 뭐 상당한 각광을 받았었는데 지금 엄청나게 집값이 떨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고점대가 그리 높지 않아서 2억 정도 떨어지면 거의 뭐 반 정도가 날아가는 충격을 주고 있죠. 특히 옥정 센트럴 프루지오는 5억의 집을 샀어도 지금 1월에 나온 거래가가 2억 5천을 하고 있어요. 그냥 그대로 반토막이 난 겁니다. 또 프루지오라는 브랜드를 단 곳인데 이렇게 처참하게 집값이 나락으로 가고 있네요. 거의 뭐 반토막 수준으로 날아간 건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뭐 거의 멘탈 붕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집값이 점점 하락세를 공고히 해가니 앞으로 건설사, 금융사 서로 간에 물린 톱니바퀴가 헐거워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엔 위기를 얼마나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향후 1월부터 시작될 부동산 시장의 변화, 상당히 변화무쌍한 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런 변화들 정말 매의 눈으로 예의주시하셔야 하는 요즘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지금 건설사, 금융사 여러모로 위기상황 속에 있습니다. 얼마나 이걸 잘 극복해내느냐가 관건인데 지금 집값 자체가 뭐 상당 부분 하락세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현장 분위기 때문에 앞으로 PF 위기는 고속으로 찾아올 수 있는 위기 국면을 맞을 수도 있겠네요. 운동화 끈 단단히 묶고 대비, 채비 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